만나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언론인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만나고 또 가끔씩 그래도 출입하시면서 또 들려도 주시고 이랬는데 나에게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도 그동안 좀 이렇게 함께하지도 못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 그런 영향들이 많았을 듯하는 점으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코로나 위기도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역 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또 언론인 여러분께서 늘 앞서서 보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덕분으로 경북이 그래도 좀 깨끗한 지역으로서 이렇게 전 국민들한테 큰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태풍이 와서 3년 연속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지금 3년 연속 입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만 원래 특이한 것은 농업인들하고 수산인들이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이 가수농사가 긴 장마로 인해서 사실은 병충해가 많았고요. 또 태풍으로 인해서 낙가도 많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요즘 저 사과도 이게 이제 익어가고 그래서 밭에 가수원에 차가도 따고 하던데 수량이 좀 많이 줄여서 다른 지역은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낙가율이 좀 없이 많이 딴다 이러니까 좀 부러운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기대했던 성기는 제가 볼 때는 좀 평작인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조금은 늘었습니다만 평작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다행히 오징어가 조금 더 나고 있어서 수산들에게 좀 그래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1월 달부터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모든 행사들이 큰 행사들은 다 사실은 연기보다는 취소가 많죠. 그러니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코로나 대응도 사실 올해 되다 보니까 행정도 우리가 말하는 비접촉, 언택 행사 이런 게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다들 사람이 많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것이 이제 원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생소하고 돼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점도 있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올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내년도는 다른 이유를 대지 마라. 행사를 예를 들면 비접촉 행사를 하든 어떤 형태든 간에 행사를 규모를 줄이든 그런데 행사를 되도록이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원래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행사를 조금 줄이더라도 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나홍왕사 700주년 기념 행사를 저희들이 한국사에서 가집니다. 그건 3대 문화관 사업이 한 351억 정도 쪽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모시고 지역에 사실은 우리 성타 부부사 해주 스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영덕 출신이십니다. 무비 스님이시라고 큰 스님이신데 조계종 교육원장도 임하셨고 화무경 81권 왕관하신 그 스님 계십니다. 그분이 고령이시고 또 무릎도 안 듣고 하시는데 영덕까지 오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참 고마운 일이라서 준비를 마음으로 참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원경 81권 왕관을 할 때 사실은 그 큰 행사를 그 조계사에서 하려고 했는데 어른께서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이동이 어렵다 해가지고 법무사에서 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과정에서도 연극까지 이렇게 한번 오시겠다 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고맙고 반갑고 그렇다는 마음을 담아서 내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뭐 지금 준비를 하고 그것도 내일 모레 국회에 가서 김국 의원님 및 다른 예결위 의원님들도 만나 뵙고 저들 예산 부분에서 좀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살림살이를 좀 내실 있게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지 아시는 얘기지만 이 세수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부세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점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좀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해 뭐 이래저래다 거의 아마 한 해 곧 있으면 이제 11월입니다. 이게 참 마무리해야 될 이제 2달이 남았는데 그 날씨도 이제 좀 차가워지는 것 같고 언론 여러분께서도 좀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사키는 그런 일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늘 올 한 해도 지금까지도 많은 연극 부문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중간에 저희들이 그 신재생 의료용복합반지 등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문화재단도 이렇게 지금 하고 주도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언론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나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대에서 박정호입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에 국회에 가신다고. 네네. 그랬어요. 저는 어떤 또 예산을 요청을 집중적으로 하실 건지, 또 다른 목적에 또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 해마다 이때 되면 정부가 국회 예산을 이제 제출하고 오늘 시정 연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산 그 연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정부의 예산의 큰 안에 넣은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애소리 사업이라든지 추가적인 예산을 좀 확보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신규 사업 중에서 저희들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랍니다. 지금 경북도하고 하는 사업 중에서 특히 수산 분야 쪽 사업 중에서 수산 단지에 대한 사업 부분이라든지 신규 사업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좀 김일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신규 사업을 국회에서 좀 넣을 수 있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준비 과정 속에서 도의 준비라든지 이런 절차상에 좀 있는 것도 있고 또 해양수산부라든지 또 우리가 국토부라든지 몇 가지 사업 중에서 부서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기재부에서 좀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국회를 통해서 좀 예산을 포함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MBC 인재욱인데요. 아까 인터뷰도 했지만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가 선주원전 이제 부산 지역에서 하시는 건데 핵심적인 거는 이제 민자 조치가 중요할 것 같고 그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선주원전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하나고요. 그 이제 해상에 이제 민원이 자꾸 생겨서 해상 풍력 R&D 센터 단지는 어떻게
무슨 말이죠? 그두 가지만 답변. 어려운 질문. 예. 해제 부분은 저들이 지금도 국회의원님들을 좀 만나면은 해제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까지 법률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삼측 같은 경우는 실제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야말로 우리 언론들이 왜 그렇게 됐는 내용을 아시니까 삼측은 의회를 동의를 얻어서 제출했고 해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금까지 영등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가서 우리가 2010년부터 준비해서 2012년 고시가 됐는데 이 어려움을 지금까지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 이렇게가 하고 있는데 이 정부도 와서 이렇게 다룬이 되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조금 대책을 강구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그래 뭐 이 국책 사업들이 이걸 해제하는 대신에 뭐 이 사업을 줄게 그리고 이걸 좀 준비해라 아니면 이걸 좀 해보라 이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중앙정부에 가면은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뭔 이야기냐면은 그건 직권의 문제, 직권 남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데서 이걸 주겠습니다. 이 이야기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건 아니고요. 해제의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에 대해서 신대성에 대한 연구가 단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희들이 한 열 몇 가지를 사실은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전철 문제도 사실 다 포함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전체나 문제도 제가 이런 사업, 뭐 여러 가지 축산 블루시티 사업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걸 사실은 떠졌는데 그 당시 대답은 사실은 좀 그랬습니다. 이게 직권에 대한 남용의 부분들이 이 정부 들어서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그건 거론하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게 사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국회를 통해서 제가 몇몇 의원님들께 아니 이게 법이 없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가도 되나? 이게 국회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지 해제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마련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법률에서 해서 마련하고 절차를 해야 되지. 지금 뭐 감사원 감사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은 이 해제 절차가 잘못하다면 다 법에 걸릴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자치단체에다가 탁 던질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저도 했고요. 했는데 단지 지금은 삼측과 같은 예를 중시합니다. 산자부가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말을 산자부가 대단히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저들도 영덕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그동안 했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의회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전달을 했습니다. 해상풍력이 제가 그동안 풍력이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제 생각이 잘못됐고 잘됐고를 떠나가지고 영덕 군수로서 어려운 점은 또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자치단체를 대도시의 자치단체, 농어촌의 자치단체, 경북 중에서도 큰 도시와 작은 도시. 근데 이 정부는 늘 같은 평가합니다. 일자리를 얼마 했느냐, 산업적으로 공장이 얼마 들었느냐, 뭐 이런 평가를 똑같이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사실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바람이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세수가 저쪽은 공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공장 지어가 세수 받아라 이거야. 그 대신 우리는 바람이 있는 측면에서 우리는 바람이 세수가 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몇몇 의원들한테 주장했는 게 뭐냐면 이건 뭐 이런 말씀들 이제
풍력이라는 이 큰 사업, 풍력 사업은 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끝나면은 예를 들어 들어보겠습니다. 100기를 하면은 10% 수익이 나면요 100억의 수익이 있습니다. 순수 수익이요. 우리가 12억에서 18억의 바람 수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 그 기업의 총 수익을 10%로 버는 게 된다. 난 많은 사람한테 해봤어요. 그러면 100기 하면은 1000억입니다. 1000억에서 1년에 100억의 순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는 이건 돈 오는 게 없습니다. 영덕에 우리 24개를 해보면은 세수가 3,900만 원 이래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봐요. 그러면 바람에 그 지켜왔던 우리 주민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까워하고 지켜왔던 이것을 기업을 가져가는 제도에서 바꿔달라. 50%는 그중에 순수익에서 지역 주민한테 갈 수 있게 제도 바꿔달라 했는 게 지금 뭐 주민 참여, 주민 지자체 주도형 이런 것들을 제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한 4가지 정도는 뭐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꿨다는 사실 저한테 한 6개월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이 풍력이라는 것은 수익 구조가 주민들한테 반드시 돌아가는 측면을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해상 풍력은 주민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과 같이 해상에서 바다에서 지켜왔던 사람들의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모든 다른 산업으로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동의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저희들이 잘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제가 언론인들 계시니까 저들도 그래요. 이게 풍력 외에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안전한 곳에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 사업이 있고 안전한 곳에서 다른 산업이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게 있겠어요. 그죠? 그래야 뭐 군수들이나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일인데 근간에 나오는 우리가 기후변화 다 오늘 마스크 끼고 있지만은 RE100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100이 뭐냐면은 242개 다국적 기업, 애플, 구글, 노키아, GM 등 해서 240기업들이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을 하겠다. 2022년부터까지 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수입을 제한하겠다. 그건 뭔 의미냐? 지금 이거 휴대폰 100만 원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기료가 한 30% 삽니다. 그러면 70만 원에 우리는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100만 원 만들 수 있지만 그럼 경쟁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수출 잘했어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어떤 인식을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발전해보이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생기니까 수출 수입 자체가 안 된다. 이거는 뭐 경제가 안 된다. 이러니 오히려 이 기후변화,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시한 정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습 에너지를 사용한 만약에 A 기업이 B 기업이 석탄화력이라든지 만든 기업들의 물건은 앞으로 단가가 낮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뭐 조금은 신재생 에너지의 앞으로 방향들이 그런데 좀 치중하면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 네, 반갑습니다. 포브스경 구의 황혜주 기자라고 합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진우 교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모습 국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신재생 에너지 융합단지 지정에 있어서 정말 이 많은 혜택들이 지역을 위해 또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겠다라는 말씀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중에 정말 에너지 융합단지 지정 유치는 정말 연극 발전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업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 삼성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삼성은 우리 연극하고 또 소중한 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7호사의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연수원이 들어올 때는 많은 연극 국민들이 정말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처럼 지역 경제에 엄청난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장밋빛 구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연수원이 들어오면서 현실적으로 지역 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자면 작년에 삼성 연수원이 연극 부문에 낸 지방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1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울진에 있는 LG연수원은 울진군에 낸 세금이 5억 7천원이나 됩니다. 그 차이가 왜 그러냐 하니까 소유와 운영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LG연수원은 소유와 운영을 하는 체가 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극연수원 소유는 삼성전자가 하고 있고 운영은 인재개발원에서 하죠.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은 이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교육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금을 연극부문에 적게 내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정말 국민들이 바랬던 삼성 이 연수원 지역 기업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연설을 해드리자면 울진에 있는 LG연수원은 거기에 울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판매 전시장도 있고 거기서 식당 이용되는 식당에도 보면 울진 쌀을 소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영덕연수원 같은 경우는 영덕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이 들어가서 잠시 조경이 이쁘니까 사진 한 카드 좀 찍고 싶다라고 출입을 허락해달라 하는데도 허락해 주지 않아요. 지역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삼성만의 왕국이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질문 좀 길어집니다만 주민들이 삼성연수원을 유치할 때 꿈꿔왔던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 장으로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겠느냐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까 우리 황의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편에는 삼성전자연수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소유 운영 주체가 많이 틀려서 세수부터 달라지는 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문제가 좀 이야기했던 저희들도 사실은 그 담당 그 책임자를 만나서 이 구조에 이제 이야기도 좀 하고 했는데 그걸 좀 뭐랍니까 이게 소유와 운영 주체가 좀 다르게 대목에 인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잘 해결은 안 됐습니다. 단지 저들이 삼성 그 연수원에 들어가면은 그 농산물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지역 그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인력 부분은 사실 못 견뎌서 나오는 분들, 못 견디기보다는 임금 체계나 이런 것이 너무 낮아서 나오는 경우가 사실 좀 더 저도 보고를 받았고 그런 분들이 제가 보고 직접적으로 들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운영의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수익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단지 저희들도 거기 들어가면은 그 영덕에 그 생산된 그 농수산물 중에서 전시실 조그맣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쌀이라든지 이런 등등도 저들도 좀 사용을 하라는 것은 언제든 전달도 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점들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우리 한민규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럼 조금 더 지역 그
지역과의 연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걸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 말씀도 계셨고 저도 역시 신재생 에너지융합단지 지정은 정말 획기적인 지역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삼성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 운영했다가는 제주는 누가 부리고 뭐는 돈은 누가 하는 것처럼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덕에는 천지원전 한때 유치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투기한 투기꾼들의 땅 매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정리 노동단지인가요? 산업단지 그 일대에 가봤더니 땅값이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 융합단지를 유치했다고 하지만 발전소 시설만 우리가 내주고 거기에 상용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해와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할 건데 땅값이 비싸면 과연 그 기업들이 지역에 들어오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영등만에 특화된 기업 유치 전략이 혹시나 있는가 없다면 그 부분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 연구단지는 전라북도 부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하면 한참 길어지는데 우리가 저들이 이 유치운동을 영덕도 같이 했습니다만 타락하면서 정부로부터 영덕군이 받았던 돈이 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은 200억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라도 부안은 1,900억을 받았고 군산은 2,60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부안은 1,900억을 받아서 뭐 했느냐? 영화 드라마 촬영장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연구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2,600억을 받아서 구도심지에 전력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국책 사업 우리가 유치를 했음에도 1조 원이나 되는 거대한 사업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등만이 갖고 있는 바다와 청정 이런 부분들을 내주기만 하고 반대급부를 우리가 유인해 내지 못한다면 정말 지역 경제 보탬이 안 될 수도 있는 빚좋은 대상국 같은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군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들이 우리가 농업단지가 사실은 그 원전 배후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원전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신재생 융합단지에 추진을 하면 올 2월달에 사실은 에너지 혁신단지로 바꿨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거기는 지금 두세 필지가 지금 이제 매각이 되었고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5필지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그런 점들이 좀 기다려 보시면은 저게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는 저는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은 지금 혁신단지 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 정비 이게 유통하고 정비하고 또 인력을 양성하는 그러한 그 기관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것을 총 이제 그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어디 보면은 앞서가는 그 모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시범단지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등등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에너지 혁신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뭐 사업이 확정돼야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청정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풍력이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땅의 효율성의 부분은 사용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하고 저들도 늘 가다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 영덕군의
그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사업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들이 특히 관광이 2천만 관광 이런 사업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 이제 뭐 농작물 관련 이런 말씀하시면서 태풍이 연속 3년 피해가 왔다, 긴 장마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차피 기후가 30년 전 기후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배로 뭐 열대 작물들이 뭐 충청도에서 재배가 되고 이런 게 오는데 향후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옴으로써 주민들이 지금 안고 있는 주민 안전에 대해서 저수리라든지 도장이라든지 하천 제방이라든지 국민 안전을 위해서 뭐늘 3년 피해 있어 왔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향후 앞으로는 5년이 오더라도 뭐 더 많은 비가 오더라도 영덕에서 저수지 교량 하천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서 국민이 뭐 피해가 엄청나게 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줄여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도 동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나 보면은 빈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비가 이제 한 30년 빈도를 최고 많이 왔던 그 비를 그 정도에서 설계를 하면은 안전하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비가 이제 한 100년, 200년 빈도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 재정을 지금 예를 들면 하천을 요만한 것을 비가 100년 넘친다고 해서 이걸 2배, 3배로 넘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근에 다 가옥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또 그런 문제점, 또 재정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개 한 50년 빈도를 하고 있습니다. 50년 빈도에 대해서는 그 설계가 대략 들어가고 있고 또 주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하전천 예를 한번 들면 하전천도 이제 3사 배수 터널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통수를 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천은 원래 당초 물길이 아니고 산을 뚫어서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것처럼 또 그 위에 저류지도 또 만듭니다. 또 그 옆에 보면은 배수 관계에 대해서 하수 전기 사업도 또 합니다. 이렇듯 여러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그 태풍 장마로 인해서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이나 그 다음에 개선 복구 사업으로 얼마 되는 3천억 정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그 풍수에 피해를 받았던 풍수의 위험지구, 풍수의 사업, 그 다음에 물에 하던 천을 넘어갈 수 있는 하수 우술 저류조라든지, 그 다음에 재위험 산 사태를 받는 재위험 이런 재위험 사업에 대해서도 영덕군이 지금 1,000억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전체 이만한 물량 이 사업을 기후 변화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모든 걸 다 한꺼번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그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넘기죠. 교수님, 예. 지금 한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어제 보니까 일자리 창출 대상 2년 연속 수상하셨는데 교수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뭐 6년 연속 사실은 노동부로부터도 받고 또 민간으로부터도 받아서 대단히 또 보람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이 해야 되는 공공기의 일자리 부분이 한계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이러면 아까 말한 대로 대기업에 좋은 일자리부터 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농업 일자리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러한 그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공이 그 역할의 일자리를 수용하는 데서는 끊임없이 해왔고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러한 역할들을 잘 수용해줘서 이런 사람 맡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식사하시면서 또 물어주십시오. 네. 뭐, 대전문 질의받는 것 같아요.